우리 존경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좌빨님들, 여러분들 말이 안 통하니까 시작부터 팩트로 꽂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내린 게 잘못이라고요? 대법원 판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닌 행위며 명백하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계엄 선포의 요건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이나 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성격을 지녔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고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법원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외의 사항에서는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즉 국헌문란을 좌빨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한 것을 말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한 내용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 행사를 막게 해서 국헌문란이라고 하는데 밑에 증거자료 보시겠습니다. 밀고 들어오고 담 넘어오고 의원증 제시하고 들어왔구만. 이게 무슨 봉쇄야. 국회의원의 의결권과 국민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너네 비상계엄 해제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어디 운동장에 모여서 표결해도 그거 유효하잖아요. 너네 생쇼한 거잖아. 그리고 국민의 자유가 어떻게 침해됐는데. 밤새 잘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SNS로 글 작성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전까지 계엄이 내려졌는지도 모르고 그날 일찍 잠든 사람은 일어나서 찾아보기 전까지 계엄이 내려졌는지도 몰랐던데 여기서 국민의 자유 어떤 게 침해됐는데? 헬기는 병력 수송 용도에 불과했고 장갑차는 여름에 출동했냐? 장갑차는 느그 청매가 필요하다곤 하더라. 실탄은 출동한 요원들에게 나눠주지도 않았고 딱히 너네 제지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군인들이 휴대한 총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안규령을 지칭하고 내란행위라고 하는 건가? 국외 봉쇄에 관해서 1월 23일 탄핵 심판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병력과 경찰 인력을 투입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은 작전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잘 알 텐데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의결을 막고자 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 울타리 길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 4km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3, 4k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3km라고만 해도 봉쇄라고 하면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틀어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m 간격으로 병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3km를 1m 간격으로 하면 3,000명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회 출입문이 20개입니다. 그러면 20개의 최소한 출입문은 아무리 못해도 100명은 투입을 해야 이게 몰리는 인원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는 한 2,000명. 다시 말해서 울타리 봉쇄만 하더라도 5,000명은 소요된다. 30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국회 봉쇄를 했다니 이게 진짜 말이 되냐? 너네 국회의원 300명이지. 근데 190명 왔으니까 거기다 국회의원 너네 비서들 딸려 있잖아. 4급 보좌관 2명, 5급 보좌관 2명, 그 외에도 6급, 7급, 8급, 9급 비서들도 다 있잖아. 머릿수로만 보면 너네가 더 많은데 안 그렇냐? 자, 그 다음 너네 좌빨들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를 한 뒤에 추후에 회의록이 작성되도록 되어 있다. 50일에 국무회의 회의록이 12월 24일에 올라왔고 당일 52회 국무회의 회의록은 관련 자료를 확인 중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를 작성 안 했다면 행안부의 직무유기이고 그 당시 국무위원들이 참여한 거는 확인됐다. 다들 반대하거나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밝혔다. 국무회의가 열린 것 자체는 팩트로 확인된다. 그리고 국회의 통고 또한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으니 위법의 여지가 없다. 이에 관련한 내용은 바로 전 영상인 김용현 장관 증언 관련 영상을 정리한 게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돼 있고 헌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선포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여야 하며 이하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돼 있다.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는 대통령의 판단이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의 통치에 어려움을 겪을 때 또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함과 행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필요에 의하므로 이 또한 위법의 여지가 없다.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해야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전에는 이재명을 수사하던 검사들과 이태원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시키는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시도와 방통위원장과 감사원장 등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22번의 탄핵을 남발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예산안 삭감과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제약을 걸었다. 누가 봐도 악법인 차별금지법과 양곡법 등을 밀어붙이며 대통령에게 공포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거부권 통치라며 대통령을 비난하였고 탄핵시키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한 사례가 존재한다. 방송에서도 대놓고 이렇게 도발할 정도니 대통령이 동네북인가 싶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 당대표들을 체포 및 사살하라고 했다는 증언은 김어준이 청문회에서 밝힌 거 외에 밝혀진 것도 없다. 그리고 김어준은 깔끔하게 민주당한테 손절당했다. 자, 그 다음 언론과 출판 집회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날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까지 다 마치며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렸고 정독수까지 다 채웠다. 언론사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했고 언론 보도 출판을 실시간으로 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게 막히지 않았고 오히려 유튜브까지 실시간 라이브가 켜져서 그날의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좌빨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국회에서 발의한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소추안이야말로 위법의 여지가 분명한데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적대시 외교와 같은 항목을 넣었다가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이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회기 내에 똑같은 안건을 발의할 수 없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회기를 쪼개는 꼼수를 쓰는데 국회에서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외환죄까지도 고려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미 우리나라의 적으로 명백히 규정된 한반도 이북에 존재하는 불법 점거단체이다. 이들의 공격이 명백할 경우 선제 타격해서 제압하는 것은 유엔에서도 인정하는 방어수단이고 이미 북한은 제재를 받는 상태이며 대북확성기와 삐라살포가 외환의 죄가 될 수 없다. 그에 상응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렸는데 이런 유치한 싸움에서 외환의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또한 내란의 뜻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벌이는 난으로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 및 변혁할 목적으로 대규모의 폭동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번 계엄으로 사상자 한 명도 없으며 이미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대권을 노릴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의 통치력을 파괴할 이유조차 없다. 국회의원들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까지 표결해서 해제까지 이끌어냈고 국민의 자유 또한 침해되지 않았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 또한 보장된 계엄이었다. 참권분립을 해치려는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된다. 입법부를 사실상 독재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겁박하고 탄핵하고 처벌하는 법안까지 발의했고 무리한 탄핵 남발과 예산안으로 협박을 해서 행정부를 흔들고 식물로 만들고 있다. 진짜 삼권분립을 해치는 존재는 대통령인지 민주당인지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 문제다. 민주당은 카톡 검열까지 하겠다며 지들이 단물까지 쏙 빨아먹던 가짜뉴스를 이제는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갑자기 검열하겠다며 나서고 있고 시민들과 시민들을 감시하게끔 만들어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을 만들어서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인간들이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겠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모두가 사상이 불건전하고 우리법연구회라는 단체였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 선거 부정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주권행사가 명백히 부정되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헌법과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확인하고 문제가 있었든 없었든 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줌이 마땅하다.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기에 죄이지만 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했을 뿐이다. 선관위가 성역이 아니기에 당연히 조사해야 하지만 선관위는 모든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했고 감사원의 감사마저도 거부하고 선관위의 이상함을 말하면 민주당에서 오히려 고발을 하고 선관위 방탄을 자처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 부정에 관한 증거들을 헌법재판소는 자꾸만 기각을 한다. 자, 이제 판단해보자.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내란은 민주당이다. 다시 한번 내란은 민주당이 일으키고 있다. 야고르지?
약 오르면 더 해야지.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다. 마지막으로 내란범은 잡범 이재명이고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다.